네, 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달 14일 정부는 글로벌 경제에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수소 산업이 반영돼 이 침체된 강원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대통령직 속 국가균형발전위원이신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 이원학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박사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한국판 뉴딜이 어떤 것인지 쉽게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 환경 때문에 어려워진 경제, 그 다음에 전 지구적인 문제죠.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국가의 패러다임 변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우리 사는 세상의 그 빠른 변화 디지털,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 뉴딜 두 가지가 중점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판 뉴딜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조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 발표 이전에 강원도는 그린 뉴딜, 강원도에 맞는 뉴딜 사업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린 뉴딜인데요. 이 강원도형 뉴딜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네, 대표적으로 이제 다른 지역보다 강원도가 잘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추려봤다라는 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린 뉴딜이 이제 춘천에 추진하고 있는 소양강댐의 그런 차가운 물을 활용한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사업, 그 다음에 강원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수소를 중심으로 하는 그 수소 경제 산업, 그 다음에 횡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모빌리티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이 강원도만에 갖고 있는 특징을 바탕으로 약 28개가 이제 160조 원을 정부에 제안을 했고요. 네. 이 중에 이제 선정된 것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가지고 강원도형 뉴딜 사업 그리고 대한민국의 뉴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될 그런 과제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리적인 환경을 잘 활용한 뉴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강원도가 정부에 제안한 강원도형 뉴딜 사업은 총 36개 사업, 8조 7,700억 원 규모였습니다. 이 중에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신재생 에너지 조성 사업과 액화수소 사업 등 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에 반영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추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열 에너지, 삼척에서 추진하고 있는 액화수소가 반영이 됐고, 액화수소 같은 경우는 특히 얼마 전에 규제자유특구, 제 3차 규제자유특구에서 그 반영이 되는 그런 쾌거도 이루었고, 앞으로 이 액화수소에 대한 그 실증과 관련된 연구들, 운송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수소 경제를 앞당기기 위해서 이제 수소에 대한 보급이 상당히 중요한데 모빌리티에 대한 보급, 충전소를 건설하는 이런 보급 같은 것들, 그다음에 대규모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단지 같은 그런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들도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강원도가 액화수소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에너지 거점으로서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추진과 또 강원도 추진 사업 포함의 이 의미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요?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겠는데요. 디지털 뉴딜의 이제 선도 기업으로 춘천 강촌에 소재하고 있는 더 좋은 비즈온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이제 격려하셨을 뿐 아니라 디지털 뉴딜의 이제 첫 번째 과제인 DNA 생태계 강화. 근데 여기서 이제 DNA라 하면은 이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AI)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네. 바로 이 혁신 도시에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리고 도로교통공단들이 이 생산하는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들이 이러한 신산업의 이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비대면 산업 육성에 있어서도 강원도가 이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가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 에너지 화의 최초 시설이 바로
홍천 내면에 있는 살둔 제로에너지 하우스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타운도 바로 홍천에 있는 마을이 바로 소매공리가 바로 선도적으로 이제 구축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 사업의 선도적 사례를 또 하나 든다면 인제군의 이제 남전리 햇살 마을을 들 수 있고,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서 우리 소양댐의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를 아주 예시로 들고 있죠. 예.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확대에 필요한 수소산업의 틀을 아까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미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네, 또 그리고 여기에 교수님께서도 한국판 뉴딜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에다가 기나긴 장마로 아주 어려운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만, 예. 연초에만 해도 우리 박찬욱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영화상을 휩쓰는 등 문화 강국의 이미지로 아주 우리 떠오르는 국격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덮치면서 전 세계가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혹은 더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이 세계적인 감염병 위기는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K 방역이라는 용어를 탄생시킬 정도로 봉쇄 조치 없이도 효율적으로 통제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OECD 33개국 중에 방역 성적에 있어서 압도적인 1위로 평가한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우리의 방역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빠른 구제와 회복 그리고 신속한 개혁이 코로나19의 국가 경제 위상을 좌우할 것으로 보는데, 과거 미국은 1930년대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 딜을 또 토대로 해서 구제, 예. 영어로 이제 바로 이제 릴리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복, 리커버리, 네. 그리고 개혁, 리폼, 이 3R을 토대로 해서 경제 회복뿐 아니라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추어진 위대한 미국 사회를 이끌었습니다. 네. 2차 대전 이후 1970년대 말까지 미국의 골든 에이지, 황금기에 해당하는 시기이죠.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게 된 건데, 네. 한국판 뉴딜은 지금까지 추격형 경제 구조를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바꾸고, 그다음에 불평등 사회를 포용 사회로 도약시키는 그런 꿈을 담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아까 우리 이 박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그에다 플러스 하나, 안전망을 강화해서 네. 안정적 일자리를 구축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해서 네. 일자리를 190만 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과제 단위로 보면 디지털 뉴딜의 12개 과제, 그린 뉴딜의 8개 과제, 안전망 강화의 8개 과제 등 총 28개 과제에 사업비로 보면 디지털 뉴딜의 58조, 그린 뉴딜의 73조, 그리고 안전망 강화에 28조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셨듯이 1929년에 미국이 대공황을 겪으면서 이제 주가 폭락 이렇게 해서 경제가 많이 어려웠었는데, 그때 이제 경기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실행했던 것이 뉴딜 정책. 근데 이것을 한국판에 맞게 적용을 해서 말씀하셨듯이 글로벌 경제를 좀 선도하기 위한 국가 경제 발전 전략으로 이제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는 거죠. 이제 버티기, 네. 그리고 일어서기, 그리고 성장, 이렇게 이제 3단계로 나누었죠. 네. 그렇다면 여기에 강원도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조성 사업과 액화수소 산업은 어떤 의미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박사님? 네, 강원도 같은 경우도 그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발맞춰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례로 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발전소와 이 공급량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는 태양광도 상당히 빠르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최대 단지가 아마 영월에 있는 그 태양광 발전 단지인데 한 40메가와트 정도가 건설이 돼서 잘 운영되고 있고요. 네. 춘천에 있는 붕어선 같은 경우도 10메가와트 정도가 이제 만들어졌고, 최근에 아까 이제 주민 상생형 모델로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요새 커지고 있는 게 이제 철원의
그 주민들이 펀드 형태로 이제 돈을 투자해서 대규모 발전 단지가 이루어져서 지역과 주민 그리고 기업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형태로서 지속적으로 육성되는 그런 기회를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액화수소는 이제 뭐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수소 경제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수소 경제가 솔직히 탄력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3대 성장 동력으로서 이제 수소 경제를 육성해 보겠다라고 예. 하면서 이제 수소 자동차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수소 자동차가 만들어지면 수소를 공급해주는 충전소가 만들어져야 되고, 충전소가 만들어지면 생산을 하고 운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그런 전체적인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삼척에서 추진하는 거는 이런 수소의 생산, 그다음에 운송, 저장 모든 것들에 대한 실증 형태, 네. 그다음에 더 나가서는 기체 수소가 아닌 액체. 그러니까 액체라고 하면은 기체보다 훨씬 에너지 밀도가 높은 거죠. 저장도 더 작은 부피로 할 수 있고 네. 에너지 효율도 높은 그런 액화수소를 한번 강원도 선도 산업으로 키워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삼척을 중심으로 동해안권 전역이 이 수소를 액체 형태로 생산 저장하고 이게 모빌리티나 다른 산업에 공급됨으로써 하나의 전주기적인 그 체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강원도는 이런 그 자동차 중심의 모빌리티를 넘어서 드론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더 나가서는 그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TKR 유럽으로 가는 기차를 네. 수소 형태의 기차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계획까지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척을 중심으로 이제 기체보다는 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액화로 만들어서 이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액화 수소 사업은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강원도가 이 두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이번 정부의 한국형 뉴딜에 이어서 이 두 사업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바로 아까 이 박사님 설명하셨던 것대로 이게 바로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네. 특히 수열 에너지 같은 경우는 소양댐이 차 있는 물들이, 그리고 그 차가운 물들이 어디에 활용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이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하는 데서 그 차이를 이용할 수 있겠다는 것이 아이디어로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참 어려운 과정을 극복했던 것은 일단 신재생 에너지 종류에 이제 거기 이제 리스트가 되어야 그걸 인정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그 관련된 법규를 갖다가 저희가 통과시키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그런 일들을 다 맞춰 놓음으로써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무궁무진해진 거죠. 그러니까 지역 특성에다가 저희가 과거 이제 석탄 주산 단지로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공급을 책임져 왔던 강원도의 시대적 변화가 따라와서 이제 거기에 부응하는 변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삼척 LNG 기지와 그다음에 대규모 풍력 단지 등등의 연계를 통한 추출 수소와 그린 수소의 안정적인 공급과 차세대 기술 개발로 수소 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국제 수소 포럼을 개최하면서 이러한 비전을 선포한 바가 있고, 그러한 노력들이 가만히 되어서 지난 7월에는 액화 수소 산업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규제 자유 특구에 이제 2번 지정된 경우는 울산하고 강원도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은 또 하필 수소 모빌리티 그리고 또 게놈 산업을 이제 중심 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이제 화석 에너지 시대를 마감하면서 미래 청정 에너지의 문을 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기반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럼 말씀하셨듯이 양질의 일자리는 물론이고 또 이제 녹색 사업의 한 축으로 이제 강원도의 경제를 좀 이끌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원도형 뉴딜 사업을 추진해서 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아직까지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수소 경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보급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보조금을 주고 만들고, 그다음에
타개하고 네. 그다음에 충전소도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일자리라든지 산업 생태계까지 이렇게 커져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지금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마 보급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산하는 기지를 만들어야 되고 예. 생산하는 기지가 만들어지려면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양성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만드는 그 어떤 기업에서 만드는 자동차를 보급해주고 충전소를 정부에서 지원해줬다면 이제는 그 단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에 공급하는 인력들을 양성하고 인력과 함께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첨단의 새로운 기술들을 만드는 이런 전주기적인 모델을 함께 육성해야지 강원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네. 기존의 보급 중심을 뛰어넘는 새로운 그런 역할 네.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지금의 시점이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까지는 보급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기업 유치와 더불어서 인력 양성까지 도모하면서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얻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강원도는 이번 정부 정책과 또 예산을 토대로 강원도 성장 기반을 확고히 닦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7월 14일 이제 한국판 뉴딜 보고 대회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판 뉴딜을 중앙 부처 주도로 진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예, 당정이 중심되는 걸로 이제 추진 체계가 나와 있었으니까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7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이제 모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 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지역 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을 한 차원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가 바로 지역입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114조 원의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됩니다. 네. 지역의 새로운 산업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한국판 뉴딜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균형 발전 정책과 긴밀히 결합하여 지역 발전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균형 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네. 즉 한국판 뉴딜은 지역 주도 뉴딜인 것입니다. 네. 3R을 지역이라고 한다면 예. 거기다가 리지온, 지역이라는 그 리지온을 그 지역에다가 펼쳐가는 사업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판 뉴딜은 지역이 주체가 돼서 주도하는 사업인데 또 이제 이러한 사업들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견인하는 대표 사업이 되어야 될 텐데 현 시점에서 우리 박사님께서도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정부 중심으로 이제 한국형 뉴딜 사업이 이제 확정됐지만 지역이 계속적으로 국가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이후의 사업들도 계속 발굴하고 육성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강원도에서 수많은 제한된 과제 중에서 솔직히 아직까지 한국형 뉴딜 기본 계획에 반영이 안 된 사업들도 있고요. 아직 조금 구체성이 떨어지는 사업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원도가 아마 좀 더 행정력을 집중하고 좀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강원도에서 이제 그 새롭게 뭐 석탄재에서 희토류를 생산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업, 뭐 산악관광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의 이제 그 신규 사업들을 발굴했지만 이 신규 사업들이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 두 번째, 세 번째 한국형 뉴딜 사업에 계속적으로 반영해서 네. 정부의 그런 지원도 받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연구원에서 지난 7월 28일과 며칠 전 8월 4일에 두 개의 그 정책 메모를 발간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뉴딜과 강원도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린 뉴딜과 강원도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두 가지의 정책 메모가 발간이 됐는데요. 아마 이 정책 메모를 발간한 이유가
확정된 거 말고 새로운 거를 찾아서 강원도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자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강원도의 모든 역량들을 좀 집중해 나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강원도형 뉴딜 사업의 내용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